이재명 대통령 시대 부동산 규제 시작할까? 당연히 시작됩니다. 오늘 부동산 규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내용 알려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앞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규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시대. 네. 드디어 오셨죠? 네, 오셨고요. 괜찮습니다.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정책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취임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규제책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가장 빠르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네, 강남에서 유세를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놀랬어요. 네. 많이 놀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시장 존중하겠다, 세금으로 억압 많겠다. 네, 그러니까 이걸 놀랐다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분 말씀하시는 거 잘 보십시오. 가격이 오른다고 그걸 압박해서 비싸게 사고 팔겠다라는 걸 낮출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존중하고 누르면 누를수록 올라오는 이상한 현상은 유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놀랐냐면, 이분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번 문재인 정권에서 그 했던 것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었는지를 이 사람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저번에 국토보유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죠. 네. 국토보유세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 건데, 이분 괜히 양지마을에 가장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어찌됐든 소년공 신화 아닙니까? 네, 무일푼에서 지금의 대통령까지 올라온 사람이고, 재산도 상당하죠. 네, 그 재산도 상당한데,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투자도 한번 안 해봤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근데 이재명은 다르다. 이 사람은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가격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알고 있는데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르긴 하는데 하지만 정확히 알고 있고, 강남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언을 했죠. 네, 선언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서는 이재명 돼도 그러면 대통령 돼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규제를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규제를 안 하는 줄 알더라. 그래서 왜 규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규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수강생분들하고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항상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서울의 입주 물량 수치를 드디어 내년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경험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아래 그래프는 서울, 인천, 경기를 합친 거예요. 서울, 인천, 경기를 합쳐도 물론 2013년도에 요 정도 물량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2013년도. 근데 2013년도를 잘 한번 좀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때 하우스 푸어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었고, 그리고 뉴스에서는 절대 집 사면 안 된다라고 온통 도배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전세 가격은 전세가 폭등을 맞이하던 그 시점이었죠.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매매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선은 전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다. 전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보시면 27년도에 경기도의 물량이 조금 늘어나요. 근데 이 경기도도 평택이나 안성, 이천, 파주 이렇게 굉장히 외곽 지역에 조금 물량이 몰려 있을 뿐, 경기도도 주요 입지들에 대한 입주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28년도는 더 심각하죠. 네. 28년도 지금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벌써 6월달입니다. 네, 벌써 6월달이에요. 네. 지금 열심히 분양 공고를 내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8년도에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네.
최소 29년이어야 되는데 29년도 형편없이 적죠. 네, 형편없이 적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장으로 빨려 들어갔는, 특히나 서울은 더더욱 심각하다. 내년에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장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난 규제 안 한다라고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내년부터 당장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그리고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내년은 특히나 경기도, 인천, 서울 할 거 없이 다 적어요. 내년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은 이 그래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주요 서울, 경기, 인천의 전세 물량 그래프를 갖고 왔습니다. 전세 물량. 그러니까 사실상 다주택 규제는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에도 전혀 풀어진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그동안 이제 다주택자들은 22, 23년에 역전세로 다 쓸려 나갔거나 아니면 종부세로 다 쓸려 나갔거나 그리고 이제 취득세 중간은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신규 다주택자의 출현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집들을 정리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모으는 작업들을 이미 진행을 많이 했죠. 즉,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이미 많이 사라졌다. 그나마 이제 다주택자들이 그냥 억지로라도 물량을 뽑아내는 방법은 바로 입주 물량에 달려 있는데, 입주 물량도 이제 내년부터는 폭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전세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다주택자의 입주 물량인데, 다주택자 그동안 씨를 말렸죠. 그리고 입주 공급마저도 내년부터 폭감하는 형태다.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전세 매물은 역대 최저치를 다 뚫고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역대 최저치 뚫고 갱신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인천도 역대 최저치에 인접하고 있고, 경기도는 이미 역대 최저치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즉, 전세 시장부터 큰 리스크, 특히 우리 2013, 14, 15 그리고 최대 17년도까지 정말 전세 대란, 그 시기가 바로 전세 대란 시기였죠.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근혜 때 빚내서 집을 사라. 그리고 임대사업자 장려하고, 그래서 전세 공급을 위해 가지고 다주택자들을 양성했고, 결국 전세 가격을 잡는 데는 성공했죠. 그러면은 이재명 정권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거를 선택할 것이냐?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왜냐? 자기네들의 표를 찍어주는 사람들의 이해관계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러면 유일한 해결책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규제책부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앞으로 더 증가하고 확대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26, 27, 28이 원래는 이게 윤석열 정권 말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욕을 윤석열 정권이 다 얻어먹으면 됐는데, 어찌됐든 말도 안 되는 탄핵 계엄 사태로 지금 이 상황에 처했고, 결국 이 리스크를 모두 다음 정권인 이재명 정권이 떠안게 되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지금이라도 전세 공급을 위해서 다주택자를 양산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지층, 글을 찍어주는 사람들은 그 정책을 전혀 반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선택은 100% 안 할 것이다. 그러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겠죠.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고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 정책밖에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임차인 무제한 사용으로 임대차법을 발의를 한번 해봤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도 영상을 찍었는데, 또 어떤 분이 너가 무슨 이렇게 모르면서 무슨 영상을 찍느냐 하면서 혼을 내시면서 이거는 진보당 정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발의원 명단을 보십시오. 네, 진보당도 있는데요. 네, 여기 분들도 계시죠. 네, 여기 분도 계시고, 요 분도 계시네요. 네, 임대계약, 임차인 무한임대차법. 네, 임차인이 원하면 갱신을 무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러면 이게 누구 집인가요? 네, 누구 집이며, 네.
이렇게 되면 전세 시장이 진짜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분들도 이거를 발의하면서 저는 이게 통과될 거라고 이분들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한번 발표가 되죠. 전세 10년 보장. 네. 철회했지만 여진이 계속된다. 무한갱신 시 임대차 시장이 붕괴된다. 자, 무제한으로 한번 진보당이 한번 질러봤고 그 밑에 민주당도 몇몇 의원들이 참여를 했고, 야, 무제한은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럼 우리 10년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네, 정책 발표를 한번 해봤던 거죠. 네, 이게 그냥 한번 질러보고 말고 뭐 질러보고 말고 이런 걸까요? 다 빌드업 과정이다. 빌드업. 왜냐? 미래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예. 이거 이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예. 더 잘 알고, 이게 사실 윤석열 정권의 말기여서 이거 딱 뒤집어치우기 딱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개헌 사태를 일으키면서 정권이 넘어와 버렸죠. 결국 자기네 정권 차례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방법은 다주택자를 양산하거나 아니면 비아파트 공급을 할 수도 있는데, 비아파트, 네, 우리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임차인 분들도 빌라나 오피스텔 전세 들어가려고 요즘에 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도 없다. 그러면은 결국 취득세를 완화해야 하거나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해서 다주택자를 통해서 전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과 생각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 단 하나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론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라고 해서 또 한번 발을 뺐죠. 무한으로 한번 간 봤다가 이것도 그때 반대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한번 10년으로 간을 봤죠. 10년도 그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자, 무제한으로 한번 충격을 주고요. 10년으로 간 보고요. 2+2+2로 가는 겁니다. 10년보다는 낫잖아. 무제한보다는 낫잖아. 이렇게 해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2+2+2로 간다.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번 더 생기는 거고, 뭐 법 조항 바꾸는 것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1회에 한해서 연장을 2년을 더한다. 5%로 제한한다. 임차료 상승은. 그거를 1회가 아니라 2회로 숫자만 한번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2로 가서 그동안 전세입자들의 임차 보증금을 묶어 놓는 거죠. 네, 고정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시장도 여전히 앞으로 미래는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그거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 대규모 공급도 일어나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 믿을 수 있는 건 3기 신도시 입주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입주도 지금 원활하게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지를 않죠. 그러면은 이 전세의 상승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유일한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10년으로 간을 봤다가 당론이 아니라면 진화에 나섰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내년에는 이 법이 무조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국회에서 이런 절차들을 밟으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방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거부권마저도 사라졌다. 그리고 민주당에 또 그 강성들 있잖아요. 거기 뭐 그 진모모씨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필두로 해서 이걸 법안을 올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사천리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앞으로 올라가는 전세가를 잡을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다주택자를 양성하면 되는 부분인데, 대신 그거는 본인들의 성향과 그리고 투표를 찍어주는 계층과의 이해관계가 맞지가 않죠. 즉 2+2+2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우리가 임차인을 드릴 때 이 2+2+2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자금 운영이라든지 혹은 부동산 매도 스케줄, 매수 스케줄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전세 폭등은 이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면 유일하게 이제 이 전세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대규모 입주 폭탄이 터져지거나 아니면 2022년처럼
금리가 폭등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보다 월세가 싸게 돼서 월세로 다 도망가 버리는, 그거 외에는 지금 어떠한 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입주는 역대 최저로 향해 가고 있고, 금리는 연말이 되면 2%까지 두 번 더 인하를 할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2%까지 금리까지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시계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전세가 폭등의 시계가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 2+2+2를 꺼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겁니다. 네,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3프로TV,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기 또 내용에, 이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다. 굳이 손대야 되겠나? 라고 얘기를 하고,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많다.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부동산을 아는 사람입니다. 네. 부동산을 아는 사람인데, 지난 대선에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때는 본인이 이렇게 하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이념에 치우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금 실익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사람이고, 그때 윤석열과 대통령 선거를 할 때는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토지세를 더 걷어가지고 무주택자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나눠주는 게 표 계산에서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저번 대선에서 졌죠. 네. 졌기 때문에 이걸로는 내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또 접은 겁니다. 보시면 왜 국토보유세를 포기를 하게 된 거냐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주택수 통계입니다. 무주택이 44%고요. 1주택이 42%예요. 요걸 더하면 86%죠. 86%.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우리 대규모 적폐분들 여기 속해 있는, 주사미가 속해 있는 여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이 사람들은 뭐 신나게 약탈해도 뭐 표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신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13%를 제외하고, 자,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이 1주택자도 모두 해당이 되죠. 네. 그리고 무주택 중에 일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될 겁니다. 즉, 1주택, 무주택, 2주택, 다주택과 상관없이 다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는 그렇기 때문에 저번 대선에서 패배를 했던 거예요. 네. 저번 했던 거고, 결국에는 이번 대선에서는 국토보유세 안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섭외를 한 거죠? 1주택까지 섭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굳이 손대야겠느냐,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에서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고 손대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서는 이재명의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규제는 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표현을 잘 보세요. 손대야 되겠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손대야 되겠냐.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유추를 해서 앞으로 어떤 규제를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주택 규제는 문재인 때하고는 비슷하게 유지 중이에요. 그래서 뭐 취득세라든지 특히 뭐 종부세라든지, 종부세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종부세 내고 있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3주택 8.4, 4주택 12.4%로 이미 중과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입장에서도 더 이상 규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네, 이 표현 이재명이 악마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 디테일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종부세 지금 계산 방법입니다. 기본공제액으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9억을 공제해주고 있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 12억을 공제해주고 있다.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제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2억인 분을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냐면 공시가격 합계 12억에다가 기본공제 9억을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3억이 과세 표준으로 나오는데 그 3억에다가 공정시장 비율이라는 걸 곱해줍니다. 공정시장 비율. 그러니까 3억이 과세 표준이 아니라 3억에다가 공정시장 비율 60%를 곱해서 1억 8천의 과세 표준을 가지고 1억 8천을 기준으로 세금을 종부세를 책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정시장 비율은 윤석열이 60%로 낮췄습니다. 즉 감세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미 중과되어 있는 거는 이미 손댈 필요가 없어요. 다주택자 규제는 여전히 강하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지금 누가 손이 됐죠? 윤석열이 손이 됐습니다. 공정시장 비율을 윤석열이 60%로 낮추면서 감세로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건 겁니다. 굳이 손대서 감세를 한 거죠. 손댈 필요가 없다. 이 말도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손댈 필요가 없는데 굳이 손대서 윤석열이 감세를 했다. 손댈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즉 손댈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공정시장 비율을 95%, 문재인 때 95%까지 올려놨었거든요. 그러면은 95%까지 원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항도 약할 겁니다. 왜냐? 요 13%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1주택 중에서도 정말 고가의 주택, 공시가격 12억 이상이란 얘기는 그냥 일반 시세로는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종부세 대상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는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상관없이 모두에게다가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저번 대선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공정시장 비율을 손을 대는 거는 뭐 입법을 다시 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대통령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윤석열이 그 공정시장 비율을 낮춰서 종부세를 낮게 감세를 했던 것이고요. 그거를 손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시 원복하는 것도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편한 정책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확대 재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부가가치세나 근로세나 뭐 거기에서 거둘 수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표 계산에서 유리한 다주택자, 특히나 고가 1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더 걷는 방법, 특히나 뭐 국회 동의나 혹은 입법이라든지 이런 시끄러운 절차 밟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공정시장 비율만 원복을 하더라도 그 세금에 대한 수입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 규제부터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토보유세는 1주택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 결국 대선을 패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가 20억 이상 아파트 대부분 어디 있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종부세를 더 걷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안 찍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치를 올리는 거는 너무나 간편하고 너무나 수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재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을 어디서 많이 거둘까라고 타겟팅을 할 때 제일 손쉽게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지금도 시행 중인데 한시정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한시정. 자, 대신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 되면 무조건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중과가 되는 겁니다. 즉 현재로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중과가 되는 건데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어요. 우선 기본 지식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양도세 중과 2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 플러스 20%고요.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 플러스 30%다. 그래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양도세 최대 세율 82.7%인가요? 네, 그게 나왔던 게 바로 양도세 중과였다. 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다주택자 13%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해당하죠. 네. 그리고 나머지 86%의 사람들은 이 다주택자 중과 배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 계산이 벌써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아무도는 아니죠. 우리 다주택자들은 힘드니까. 우리 다주택자는 힘들지만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어떠한 피해도 안 받는 게 바로 요 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확대 재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 거둘 때를 여기저기서 찾을 건데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도세 중과 물론 이게 조정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우리 문재인 정권처럼. 우리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가장 위험한 게 지금 과천, 그리고 성동, 강동, 동작, 영등포 이런 부분들이죠. 그 조정지역이 확대가 되면은 결국에 양도세 중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보시면 강남구에서도 김문수가 이기고, 서초구에서도 김문수가 이기고, 송파구에서도 김문수가 이기고, 용산구에서도 김문수가 이긴다. 즉 지금도 양도세 배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문수를 찍는데 중과를 한다고 하면은 또 더더욱 이재명 표는 안 나오겠죠. 하지만 못 떴다? 어차피 안 찍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정책을 손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손대지 않겠다라는 표현. 자, 보세요. 굳이 윤석열이 손을 대서 26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배제 중과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인데 지금 이 배제를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양도세 배제 중과를 해줬던 거예요. 해줬던 건데 이제 윤석열도 아웃인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그 지역에서는 나를 안 찍어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세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규제 정책부터 바로 나올 것이다. 굳이 손 안 대겠다. 왜 손 대가지고 굳이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도세 배제 중과를 해주고 있느냐? 손 안 대고 연장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냥 내년 26년 언제였죠? 26년 5월 달이 되면은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이거는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다시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배제를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 세부담 낮춘다. 네. 문재인 정권 때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공시가격 현실화한다고 해가지고 공시가격을 매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엄청나게 올렸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공시라 현실화를 중단을 했어요. 네, 중단을 했고 71.5%로 동결하고 현실화 목표도 낮추고 달성 기간도 늦춘다고 발표를 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공시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특히나 22년, 23년에는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완화가 됐었는데 다시 얘기 드리죠. 굳이 손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윤석열이 손대기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윤석열이 손대기 전으로 한번 가보면, 자,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를 20년 10월에 했고요. 시세 9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을 결정을 했었다. 즉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린다는 거였는데 누가 손을 댔다? 굳이 윤석열이 손을 댔다. 네. 그래가지고 공시가 현실화를 폐지했는데 다시 이재명은, 그러니까 규제를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네, 손을 대는 게 아니고 굳이 손을 안 대겠다는 거예요. 즉 공시가격 현실화가 원래대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이건 좀 변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까는 어차피 이 정책을 해도 강남에 사는 분들이나 다주택자들은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님을 지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해요. 왜냐면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공시가격을 계속 올린다라는 거는 이 42%에 해당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세금을 더 걷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공정시장 비율,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올리는 거랑 비율 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실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지면 정말 세금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우리 문재인 정권 때 종부세 내보시고 재산세 내보신 분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경제 쪼그라들고 있어. 정부 이럴 때 돈 안 쓰면 언제 쓰나? 이렇고 지금 공공연하게 확대 재정을 통해서 경제의 유동성을 불어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미 뭐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0.8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있죠. 즉 이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막을 수는 없는데 대신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할 거냐? 그리고 다음 편에 제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게 위해서라도 세금을 빠르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표가 떨어지지 않게 얻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시장 비율 무조건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 중과 배제 유예를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예를 더 이상 연장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양도세를 더 많이 거둘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재산세, 종부세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편에 주로 말씀드릴 이제 본격적인 돈 풀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준비를 다 했고요. 여러분들 그럼 부동산 투자가 끝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끝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돈 풀기. 이제 규제 정책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2+2+2 대비하자. 그리고 종부세 올라가는 거 금액 대비하자. 그리고 재산세 부분, 그리고 조정지역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양도세 중과 이게 다시 시행될 거라는 거 그거 대비하자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비는 했어요. 대비는 했고 방어는 다 했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할 건지에 대해서 다음 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주인의 삶 1000만원 수익 보장반. 네, 제가 이런 전체적인 시황, 부동산 전체적인 시황을 모두 읽고 모든 부동산 정책과 그 다음에 전략들을 다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노하우들 다 알려드리고 있고, 아마 다른 경매 강의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른 내용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 수익 안 나면 100% 보장해드리는 1000만원 수익 보장반 역시나 준비를 했고요. 제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하고요. 오로지 수익, 경매로 1000만원 벌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프로그램,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 가입안 역시나 준비를 했습니다. 최단기로 완성해드리고요.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대형학원에서 질문하기도 어려우시고 제대로 된 답변 못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제가 줌을 통해서 1대1로 그 자리에서 즉문즉답을 통해서 가장 효율성 높은 교육해드리고 있고요. 네, 정말 최단기로 완성해드리고 투자에 필요한 부분만 쏙 알려드리는 1대1 명품과 예반, 네, 역시나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역시나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동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수강을 하고 싶으신 분들, 네, 제가 다 동영상으로 교육을 만들어 놨고요. 역시나 최단기로 완성해드립니다. 모든 교육 과정은 다 모두 제 모든 노하우들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수익을 보장해드리느냐, 아니면 제가 실시간으로 저도 시간을 내서 줌으로 교육을 해드리느냐,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제 모든 노하우들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가장 원하시는 과정으로 선택해 주시면 후회 없는 교육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오픈을 해놨습니다. 하단에 가입 버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전체적인 부동산 시황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에 움직이는 지역들 직접 픽해드리고, 그 지역을 픽한 다음에 그 지역 안에 개별 경매 물건의 매도 목표까지 직접 선정해드립니다.
직접 물건을 픽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많은 분들이 물건을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말씀 주시는데,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물건들을 직접 픽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찰 받으실 수 있도록 경쟁이 조금 덜한 것들, 그리고 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에 고정 댓글 혹은 하단에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로 똑같이 멤버십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네이버를 통해서 수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하단에 고정 댓글란에 URL 넣어 놓으니까요. 선택해 주시면 후회 없는 서비스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주인의 셈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주소 남깁니다. 메일 주시면 제가 내용 살펴보고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